표에 적는 원칙은 숫자로 존재하는 거를 적어놓는 거기 때문에 무형가치가 이런 식으로 반영은 안 되는데,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버핏이 그레이엄이랑 필립 피셔에서 워렌 버핏은 스승에 엄청 노고에 취하는 착한 애라서 맨날 얘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투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PBR로 투자하라고 해요. PBR이 낮은 애. 그냥 그레이엄이 얘기한 거는 저 땅 같은 걸 1000억을 갖고 있을 때 시가총액이 660억 이하면 사라예요. 땅이 1000억이니까 너는 돈 벌 수 있다. 약간 이게 그냥 놀라면 필립 피셔의 논리는 PBR이 높은 걸 사라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죠? 여기서 PBR이 높은 애라는 게 그러니까 무형 가치가 더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더 다른 애보다 경쟁력이 있는 애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PBR이 낮은 걸 사는 게 그 갖고 있는 땅이나 이런 거를 싸게 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추가적인 경쟁력이 없는 애를 사게 되는 행동이라고요. PBR이 높은 게 프라이스가 오버슈팅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프라이스가 나와 있는 거다. 네. 밸류 대비. 네. 근데 그냥 PBR도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그러니까 그게 그냥 현재 주가에 대한 감각은 저는 현재 주가는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주가가 6일 때 6에 대해서 그러니까 PBR이 6일 때 6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숫자도 2에 대한 거니까 3이 합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여서 그냥 왜냐하면 현재 주가에 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타겟 PBR은 1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저한테도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거고 이렇게 해서 밸류에이션 하면 다 구할 수 있고 그러면 돈 벌 수 있어요. 끝났고 여러분 집에 가세요를 원하지만 워렌 버핏도 그걸 한마디를 못하니까 제가 한마디를 못하는 것도 굳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한마디를 못할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예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엄청 싫어하는데 예술에 대한 폄하죠. 약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정하는데 얘는 해자, 규모, 사업 등이 미래 이익을 설명할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래 이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쵸? 미래 이익. 밸류에이션. 제가 왜 미래 이익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알겠죠? 뛰어난 회자를 가진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요. 코카콜라는 그 보관 용기까지도 뛰어난 회자를 가졌습니다. 그냥 자기가 이제 사랑하니까요. 이것도 할 수 있는지. 그래도 결국에는 얘기를 해야 되는 개념인데. 오늘 약간 좀 더 그냥 고급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시면 먼저 그때 얘기했었죠. 매출이 1000억이 나오는 두 회사가 있어요. 근데 얘가 웅진코웨이고 얘가 그냥 세탁기 회사라고 해봐요. 그럼 이 두 기업이 2017년에 돈을 버는 게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1100억이 됐어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요? 그냥 경제 상황은 되게 비슷해서 저게 매출이 1000억이 찍힐 때 그 숫자가 똑같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숫자가 가장 똑같지 않은 이유는 웅진코에 있는 고객이 쌓이는 거예요. 얘는 원래 고객이 있은 다음에 10%의 신규 고객에 대한 겁니다. 얘는 이게 1100억이라면 1100억만큼의 신규 고객이에요. 이해돼요? 웅진코웨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이익이 계속 유지되기가 쉬운지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웅진코웨이는 그러니까 올해 발생하는 매출이 되게 작게 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그거보다 실제로 크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50만 원짜리를 팔아놓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50만 원짜리를 올해 판 건데 올해 10만 원을 팔았다라고 회계상으로 잡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매출이랑 단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매출이 나온 숫자가 의미하는 게 달라요. 이해되죠? 그게 똑같이 순이익도 완전 달라요. 순이익이 완전 다른 거는 이익이 둘 다 100억이 났어요. 그럼 똑같잖아요. 근데 얘는 예를 들면 감가상각이 50억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억을 빼서 100억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감가상각이 뭐 10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OCF를 따지면 얘는 실제로는 150억이에요. 얘는 90억이고. 그쵸? 이해돼요? OCF. 왜냐면 감가상각은 실제로 나간 돈이 아니잖아요. 이해, 감가상각 뭔지. 그럼 110억. 죄송해요. 왜 모두 다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내가 뻘짓을 해서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네, 이해되죠? 그러면 무슨 회사가 더 좋은 회사예요? A죠. 그냥 둘 다 1000억에 샀다고 해봐요. 그쵸? 근데 저는 별로 A가 더 좋은 회사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게 이 OCF를 보는 거를 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게 지금 그래프로 따지면 이 50억이 뭐 5년 동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150억이 나오고 만약에 여기 얼마죠? 이게 원래 100이었고 마이너스가 250억이죠. 그럼 마이너스 150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여기서 마이너스 50이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저렇게 적으면 이걸로 보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이게 얘보다 낫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OCF가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큰 애는 실제로는 감가상각 대비 이익이 되게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현금이 더 많은 기업으로 보여요. 그게 다음번 이게 발생하기 전까지거든요. 근데 이게 발생을 하고 나면 그 생각이 바뀌어요.
근데 이 계산을 좋아하는 애들은 왜 이 계산이 맞냐면 왜냐하면 이때 팔 거라서 그래요. 기업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로 밸류에이션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에 유리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멍청한 애가 설비 투자 다시 해야 되는 거 모르고 우리는 에비타 많이 나온다고 주장한 다음에 팔아먹고 나서 걔가 설비 투자를 하고 말고는 개사정이지가 논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00억이 날 때 이 자본 투자가 더 적은 회사는 그냥 이 이익을 다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추가로 발생할 게 없으니까요. 근데 얘는 이익이 나는데 이익이 난 거를 몰아서 다시 여기다가 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00억의 이익이 났을 때 내가 그 100억을 그냥 내가 100% 대주주일 때 배당을 해서 내 통장으로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얘는 옮길 수 있는 애고 얘는 못 옮기는 애예요. 그래서 이 100억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후자가 그러니까 밑에 애가 더 나한테 유리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 감가상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캐피털 익스펜디처가 또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같이 영향을 미친다라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시즈캔디라는 회사를 엄청 성공 사례로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 기업은 지금 지금 여기 있나? 뭐 제가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진 않은데 막 그래요. 막 자본은 400억이고 연간 이익은 지금 막 3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매년 자본이 그냥 그러니까 감가상각 같은 걸로 줄어드는데 실제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브랜드 같은 게 늘어났고 설비 투자는 신규를 안 해야 됨에 따라서 그냥 벌 수 있는 돈이 엄청 커진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본이 400억 그러니까 이 숫자는 과장돼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기억에 그냥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실제로 그냥 1000억만이라고 한다고 해도 뭐 1000억으로 뭐 2000억, 3000억을 벌었는데 이거 자체가 무형가치를 아까 얘기했죠. 무형가치가 막 9천억 정도에서 실제로는 1조짜리 기업이 뭔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익으로 판단을 할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느낌에서 워렌 버핏은 계속 자본을 안 쓰는 기업에 투자를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버핏이 주장한 거는 이익 증가, 이익 순이익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워렌 버핏은 얘기를 안 했고 순 자산 증가에 의해서 시가총액이 결정된다 그래요. 순 자산 증가라는 게 결국에 이익의 증가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거기서 캐피탈 익스펜디처가 뺀 개념이 되는 건데 완전히 빠지진 않아요. 이걸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캐피탈 익스펜디처가 들어가면 자산을 공장을 100억짜리 지으면 자산이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감가상각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은 다시 재투자를 안 하는 회사라서 좋다고 그러고요. 그게 되게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랑 현대차 같은 게 반도체가 이익률이 자동차보다 훨씬 높아요. 그냥. 근데 반도체는 계속 어마어마하게 설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 경쟁 우위를 잃었다가 다시 회복한 사례가 있나요? 많지 않다.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거죠. 저는 그에게 과거 100년의 이러한 사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버핏이 계속 얘기하는 수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통계적으로 인류사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냐 없느냐를 그냥 본인의 직감 같은 걸로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버핏은 막 옛날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냥 옛날 신문을 하루하루 보는 느낌. 그러니까 봤다고 하거든요. 약간 그런 것들이 지금 약간 이해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사실 그 시대를 지금 룩백,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그 시대를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제지랑 해설지를 같이 눈앞에 놓고 공부를 하면 그 문제를 내가 다 풀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그 해설지 치우고 다시 그 문제지만 주면 못 푼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사업의 변동이 감지되면 어떻게 하나요? 워렌 버핏은 다 여러분한테 주식을 사서 계속 보유하라고 절대 얘기하고 있잖아요. 멍청한 짓을 하면 나가는 게 현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기서의 투자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투자자가 사업가한테 깝치면 안 돼요. 약간 깝치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생각하기에 자본 배분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더 해라 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월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투자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업 전략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걔가 나랑 반대로 가면 걔를 설득하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거고요. 그게 주식이 사업보다 좋은 점이죠. 도망갈 수 있다라는 게. 사업의 실수. 이것도 진짜 워렌 버핏이 되게